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새로운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는 또 크리스마스가 있죠. 정말 또 연말 분위기가 제대로 날 것 같은데요. 한 주 또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사로서 루루 파이낸스 홀딩스가 나오고 있고요. 서클사 USDC를 찍어내고 있죠. 이 둘이 협력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최근 기사죠. 올해 12월 16일 정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리플과는 어떤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퍼즐 맞추면서 펀더멘탈 확장하는 그런 컨텐츠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루루 파이낸스 홀딩스 뿌리를 봤을 때는 루루 그룹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루루 그룹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 이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하이퍼마켓 소매 회사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대기업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인도인인 마 유스프 알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루루 그룹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국적을 지닌 6만 5천 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대기업이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이퍼마켓을 통해서 중동 최대 규모의 소매 체인일 뿐만 아니라 루루 파이낸스까지 운영을 하면서 돈에 대한 이동까지 하고 있는 중동을 기반으로 한 거대 기업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돈의 이동을 하면서 리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겠죠. 과거부터 루루 익스체인지와 함께 XRP 기반의 리플 네트워크를 확산시키고 있었다라는 거 때는 바야흐로 2021년 때부터 그들은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루루 그룹을 인도인이 만들었다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인도와의 송금을 확장시키기 위해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금 계속적으로 파트너십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루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뱅크 알팔라 은행과도 함께 가고 있으면서 리플렛을 통해 국경 간 지불을 확대시키고 있죠.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 인도까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뱅크 알팔라 은행, 파키스탄까지 전반적인 국경 간 결제 영역이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레이트 기반의 알말야뱅크 역시 돈의 이동, 스위프트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 리플의 ODL 솔루션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 과거서부터 이들 또한 XRP 가치 평가에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을 하면서 소송 따위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죠. 영국의 대형증권 HSBC에서도 XRP 레저를 크로스보더 세틀먼트의 게임 체인저로 언급했었다라는 것. 얼마 전에 스위프트의 전 베테랑 시장 마케팅 책임자가 RLUSD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로 언급한 바 있었는데 과거의 알말야뱅크 역시 리플에 대해 게임 체인저로 언급하고 있었다라는 거. 국경 간 결제에서 반드시 리플이 사용될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펀더멘탈 확장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방금 언급드린 루루 익스체인지라든지 알말야뱅크뿐만 아니라 이미 리플은 이 메나라고 하는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지역이죠. 중동과 북아프리카 영어의 약자인 지역 또한 아랍 지역까지 모두 장악을 완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싱가포르에 이어 DIFC죠. 두바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센터에서 리플의 ODL 솔루션을 완전히 인정하며 라이센스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사우디 아왈은행 사브뿐만 아니라 알산 익스체인지, 알말야뱅크, 락뱅크라든지 QNB 국립은행 모두 다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씩 좀 보여드릴까요? 사우디 아왈 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우디 합자 회사로서 영국의 대형증권 HSBC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크가 HSBC의 마크가 들어가 있죠. 이미 공식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이 SABB 사우디 아왈 은행 역시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여 즉시 달러 결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그들은 리플에 대한 기술력을 탑재하면서 전 세계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리플과 최초로 손잡은 중앙은행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은행이거든요. 과거서부터 리플 네트워크를 받아들이면서 브릭스 국가가 확장하기 전부터
리플에 대한 송금 솔루션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아까도 언급드린 아랍에미레이트의 알말라뱅크 역시 국경 간 송금을 위해 리플의 온 디맨드 리퀴디티, 지금은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이 됐죠. 꾸준히 확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프리카 지역을 섭렵하기 위해서 구 MFS 아프리카죠. 온 아프리카로 완전히 리브랜딩이 되면서 리플과의 파트너십, 아프리카 결제 통로를 완전히 개설했다라는 이 팩트사항 또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기반주들 락뱅크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인도까지 시장이 확장되고 있죠. 꾸준하게 중동과 인도가 연결이 되면서 루루 익스체인지뿐만 아니라 락뱅크 역시 그들과의 송금 통로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미 락뱅크로서 뱅크 아시아와도 연결이 되면서 리플의 블록체인의 펀더멘탈은 역시나 연결되는 구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에서도 당연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리플 기반의 결제 서비스 ODL 플랫폼이 인도의 엑시스뱅크뿐만 아니라 중동의 락뱅크, 그리고 영국의 대형금권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도 역시나 활성화가 되면서 이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2016년서부터 싱가포르의 테마색 자금을 필두로 해서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초기 투자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작년 11월부터 아랍에미레이트의 혁신도시 이 두바이에서 리플을 공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지 퍼즐을 맞출 수가 있겠죠. 이미 두바이 금융서비스청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센터 DIFC에서도 완전한 승인을 받으면서 현재 ODL 플랫폼이 싱가포르, 태국, 일본을 통한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두바이 지역에서도 꾸준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펑자오가 바이낸스 CEO를 내려놓으면서 이 리차드 텅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이 리차드 텅은 리플랩스와 비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는 루루 익스체인지, 루루 파이낸스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파트너십 관계가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 이제 머지않은 시점 바이낸스 US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죠. 이미 슬슬 바이낸스 세계 최대 거래소 역시 CEO를 봤을 때 그들의 입김이 들어간 인물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 뿌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인구 350만 명이 늘어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 이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들끼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루루 익스체인지와 함께 락뱅크와 함께 알말랴뱅크, 알사니뱅크와 함께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면서 국경 간 지불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루루 파이낸스가 루루 그룹과 연결되어 있고 루루 익스체인지가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이어가며 인도와 중동, 메나 지역을 섭렵했다라는 것을 봤고요. 서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뒷배를 봤을 때 누가 붙어 있다?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 동남아 지역을 섭렵하고 있는 공유 자동차 플랫폼이죠. 그랩도 들어가 있고요.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머니그램, 이는 또 비캐시라든지 브락뱅크를 통해 리플과 송금 솔루션을 공유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비자 카드 보이고 있고 BNI 멜론 역시 그들과 연결되는 미국의 기득권으로서 뿌리가 하나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USDC와 CBDC의 차이점, 이 USDC는 서클사, 그 민간 회사에서 찍어내고 있는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CBDC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Central Banking Digital Currency죠. 중앙은행에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 같은 그런 화폐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현재 USDC 같은 경우는 어떤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죠? 여기 나오는 알고랜드, 아비트럼, 아발란체, 베이스, 셀로, 이더리움, 헤데라, 니어 프로토콜, 노블, 오피메인넷, 폴카닷, 폴리곤 나오고 있고요. 솔라나, 스텔라루멘, 스위, GK 싱크까지 16개의 블록체인 위에서 USDC가 발행되고 있다라는 것. 이 중 40%, 50%는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오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확정된 플랫폼으로서 그들이 섭렵을 이미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반드시 XRP 레저의 메인넷 또한 지원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서부터 서클사는 USDC를 XRP 레저 위에 올리기 위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으며 이미 그들은 누뱅크와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서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서클과 누뱅크가 손을 잡으면서 이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디지털 달러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역시나 누뱅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서클과 협력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누뱅크는 리플렛의 회원이자 워렌 버핏 또한 과거서부터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브라질의 최대 핀테크 회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들이 지원하고 있는 백시스페이 역시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 솔루션 리플렛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과거서부터 워렌 버핏은 이미 말했죠. 비트코인 폰지 사기다. 나는 공짜로 줘도 안 가질 거야. 3만원에도 안 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모르고 리플을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유착관계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이미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이 리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 리플은 이미 공식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공식 웹사이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리플이 손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대주주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달러의 주인장이라고 불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왜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페드나우 서비스에도 참여하고 있는지 반드시 워렌 버핏이 누뱅크에 투자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워렌 버핏 또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디지털 금융의 초석이라는 걸 모르고 있진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리플의 회원사인 누뱅크의 투자를 2차례나 단행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치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 아닌 리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과거서부터 SEC와 리플이 법적 공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회원사인 누뱅크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또한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사에서 찍어내고 있는 RLUSD 또한 이더리움 메인넷과 XRP 레저의 메인넷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RLUSD의 이슈어로서 스탠다드 커스터디 이미 리플이 메타코에 이어서 인수를 했고 폴리사인의 자회사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들끼리 연결된 구도를 알 수가 있었고요. 이미 RLUSD가 서포트되는 플랫폼을 보더라도 아착스라든지 업홀드, 빗소, 블리시, 비트스탬프, 문페이, 코인메나 등등 여러가지 유동성이 풍부한 거래소에서 RLUSD를 이미 품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기관의 채택은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미 NIDFS라고 불리우는 뉴욕 금융서비스청에서 라이선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명확성 이미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RLUSD의 어드바이저 고위급 자문단을 한번 보시죠.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센뿐만 아니라 서클 출신, 딜로이트 출신의 데이비드 포스, 더 나아가서 FDIC죠.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산탄데르 출신, 역시나 산탄데르는 또 리플의 초기 투자자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보스턴 중앙은행과 리치몬드의 중앙은행에 고위급 인사 또한 들어와 있으며 라구암이라고 불리는 인도 중앙은행의 전 관리자이자 BIS에서도 고위급 인사로 있었던 그들이 RLUSD의 고문단, 자문단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이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더리움에 대한 시가총액을 충분히 뛰어넘는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10년, 20년 타임라인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과도 충분히 견줄 만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을 판매하지 않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게리 겐슬러가 곧 사임한다라는 것 1월 20일 기준으로 폴 애킨스가 들어오고 트럼프 또한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죠. 두 번째, 그렇게 되게 된다면 SEC의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 사실 RLUSD에 대한 어떤 승인만 보더라도 이미 소송은 종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알트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더리움이 완전히 폭발하게 됐을 때
리플에게도 엄청난 에너지가 전이 되면서 큰 가격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XRP에 대한 ETF 승인 저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 우리는 블랙록이 리플 현물 ETF를 신청하는 그 시기 내년 1분기 어느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천천히 기다리면서 리플에 대한 비전 투자, 가치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트적 패턴을 보더라도 아직 리플이 갈 길은 현저히 멀다. 폭발의 시기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장 베테랑은 XRP가 세 자릿수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최근의 하락은 더블 바텀 돌파의 테스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것처럼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지금 현재 3파 파동, 한 번의 큰 폭발의 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꾸준히 수량 모아가시는 비전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